나쁜 사람, 좋은 사람, 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모처럼 표정이 밝으십니다. 저는 언제나 괜찮았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확확 만들어서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 힘든 건 가슴속에 넣어놓고 표정은 모처럼 예. 표정이 밝으십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지금 뭐 사실 산불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은 네.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는데 뭔가 되는 거 하나 없이 답답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받고 그나마 좀 담비 같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받자마자 예. 경북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동 가셨죠? 예, 산불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이재명이 움직이면 산불도 잘 진화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는 동안 경기도에서도 산불도 꽤 났었거든요. 예. 산불보다 화재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자체장이 그 산불들을 다 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좋은 지도자에게 하나의 올가미가 벗어지면서 산불 진화 현장으로 내려가서 경북에서도 경남에서도 산불이 빨리 진화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산불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것이 좀 성질났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나와가지고 이런 에너지로 산불 예방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헬기가 지금 추락해서 기장도 한 명 돌아가셨는데 그 헬기 값이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청와대 옮긴다고 든 비용이 1조가 넘어요. 그 돈으로 헬기 샀으면 지금쯤은 막 날아다니면서 새 헬기로 얼마나 산불 진화 잘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행안위 원장을 했거든요. 예. 행안위 원장을 했는데 헬기가 다 똑같은 헬기일 것 같으세요? 헬기가 경찰 헬기, 예. 군 헬기 다 달라요. 예. 산불 진화 헬기가 제일 어려운 조건의 헬기입니다. 제가 강원도 강릉 쪽에서 산불이 나서 문희상 의원 대표로 계실 때 산불 진화 현장을 새벽에 버스를 타고 갔어요. 3시에 갔다 돌아올 때는 헬기를 타고 돌아왔거든요. 예. 죽는 줄 알았어요. 태백산맥을 이 산불 진화 헬기는 넘을 수가 없답니다. 공기도 부족하고요. 다 초죽음이 될 정도로. 산불 진화용 소방 헬기로 태백산을 넘으면 목숨이 위험하다 그럴 정도로 산불 진화용 헬기는 가장 열악한 헬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많은 헬기가 아주 열악한 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바꾸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행안위 원장 되니까 경찰 헬기를 타면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탈 수가 있어요. 예. 헬기가 크고 군 헬기는요. 더 많은 사람이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 그다음에 경찰, 제일 낮은 게 소방 헬기인데 소방 헬기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더 많은 돈이 주어져야 됩니다. 더 많은 예산도 주어지고 말씀처럼 해외 순방하려고 예비비 함부로 쓰지 말고 이런 데 썼다면 윤석열 사람들 괜찮은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다 쓸데없는 데만 막 돈 쓸 생각하고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산림청에 소속된 헬기가 50대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거의 다 막 오래되고 낡고 그랬어요. 이런데 좀 더 팍팍팍 좀 집중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제가 행안위 원장 때 고층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 보니까 고층에 올라가는 고층 그 소방 장비 있지 않습니까? 크게 사다리를 쳐서 불을 끄는 그 장비도 거의 지자체마다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불이 났었기 때문에 고층 사다리차를 저희가 각 지자체마다 몇 개씩 마련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소방을 위한 장비와 예산이 더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또 부족했고 중요한 건 그 많은 소방 인력, 소방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도 장비? 예. 다 인력과 장비도 다 제대로 동원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동원은 소방은 누구의 지휘를 또 받냐면요. 지자체 장들의 지휘를 받습니다. 지자체 장들이 전적으로 빠르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고 지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영남에서 지자체장들도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지자체 모든 가용 자원이 다 총동원돼야 한다. 누구는 대피시키는 일, 누구는 소방 진화에 앞장서게 하는 일, 누구는 필요하면 가용 자원을 싹 모이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지자체장이 해야지 된다. 그런데 좀 골든타임을 놓친 경향이 있어.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소영교 의원님하고 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먼저 얘기하고 갈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할까요? 두 갈씩 미갈씩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왜 나온 거예요? 의원님 말투에서 잡은 거죠. 나쁜 사람. 제가 임성근 예. 그 최수근 상병 사망에 이르게 한 임성근이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눈에 뻔히 보이는데 바로 앞에 사진이 있어요. 물속에 넣었고 물속에 그 장병들을 넣고 잘했다라고 자기가 답을 써요. 그래놓고 그 사진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나쁜 사람을 우리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말을 하면서 우리 앵커님이 좋게 보신 것 같은데요. 예.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이제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없어져야지요. 예.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나쁜 사람 꼽는다면 누굴 네. 꼽으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나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이지요. 이번 주에 나온 것 그건 영원히 나쁜 놈들이고. 예, 나빴던 건 한겨레 신문 통해서 나온 건데 계엄이 해제된 날 새벽에 합참실에 가서 합참본부에 가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비상계엄 다시 지금 선포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 했으니 정말 화들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이고 이번 주 나쁜 사람은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풀어준 한덕수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예, 헌법재판소는 기각하면 안 되죠. 도대체 왜 기각을 하는지.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요. 작은 법을 위반했건 큰 법을 위반했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한덕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다 이야기했잖아요. 헌법을 위반했다고. 마은혁, 조한창, 정계선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 위반이다 라고 말은 해놓고 뭐 헌법재판소를 그 무력화시킬 만큼은 아니어서 기각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가장 나쁜 사람 중에 이번 주에 뽑으라고 한다면 한덕수. 그 한덕수 이제 나왔으니 바로 마은혁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도 임명하고 있지 않은 모습 보면서 그렇게 선정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한덕수 총리도 나쁜 사람이지만 풀어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 거죠. 저도 그 판결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는데도 그러면 고위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을 조금씩 위반해도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파면당할 때 국정농단이 있었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고위직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검사들 기각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위법한 행위가 있다. 그리고 탄핵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아니죠, 그거는. 예. 한덕수 헌법을 위반한 게 맞다. 마은혁 등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특검, 상설특검 임명하는 게 맞다. 근데 10일 동안 임명 안 했으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 잘못된 판단 저는 확실하게 경고하고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럼 좀 두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한덕수 총리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우선 최상목에 대해서 저희가 탄핵안을 발의했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나왔을 때 바로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뭐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사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더 먼저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지만 저의 생각과 맞게 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덕수 이렇게 한다면 당장 파면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탄핵을 경고해 놓고 바로 마은혁을 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혹시나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때는 모든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역사의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아니라 저희들이죠.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최상목 장관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아직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경고는 안 했죠. 예, 아직 경고는 했고요. 경고는 했는데 시한은 안 박았죠. 예. 언제 뭐 그것도 시한 박으실 겁니까? 저는 이번 주 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예. 다음 국무회의가 있고 그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 내로 해야 되는 거고 나왔을 때 총리의 권한을 다시 받았을 때 그때 했어야 마땅하다고. 당연하죠. 예. 그때 그 순간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김복형 재판관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짧았다. 좀 더 두고 보았어야 되는데 좀 일찍 탄핵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지 상당한 기간이 주어졌다면 근데 지금은 파면감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니까.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지나갈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면 이거 파면이에요. 라고 뒤에다가. 그런 뜻이죠. 예. 네. 근데 지금 뭐 이렇게까지 시간을 주고 그랬는데도 안 한다. 이건 의지가 없다는 거니까 나 헌법 안 지킬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이 나라를 대표하게 놔둡니까? 제가 당장 탄핵 이번 주까지 하지 않는다면 예. 당장 탄핵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가서 한 번 더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 여차여차해서 돌아왔어요. 그것은 수습하라고 돌려보낸 것인데 그런데 이 수습은 1번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부족했다고 헌법재판관들은 기각을 했지만 지금 임명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의 공범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주 내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탄핵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까지라고 그러니까 또 이놈아가 헷갈려가지고 이번 주라고 그래서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뭐 이럴 건데 언제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늘 목요일입니까? 예. 아 그렇군요.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이번 주 오늘 목요일 내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임명한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일요일까지 봐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임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어떻든 뭐 공적인 날이 시작되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참 너그러우십니다. 금요일까지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이틀을 더 주셨네. 그러면 국민의 뜻에 따라 금요일까지 임명하세요. 알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임명 안 하면 임명 안 하면 탄핵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서영교 혼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거. 이건 정말로 궁금해요. 헌재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왜 선고기를 계속 미루고 있느냐? 예. 1. 헌법재판관들이 선고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 주심인데 자기가 말한 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윤석열 탄핵부터 먼저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면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이 아니죠? 또 누구입니까? 어떻든 우리 그 일정한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재판관들은 빨리 주도해야 합니다. 빨리 끝장 토론하고 선고기일 정하고 그리고 파면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은 어차피 8대0 파면이다. 그리고 의견은 다 모았다. 더 흔들림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요. 다 양보해서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판결까지를 본다. 이것까지 보면 정치적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또 이 날짜도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무죄가 나서 이재명 정적 죽이기를 윤석열이 계속했다라고 하는 게 온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당장 끝장 평의를 끝장 토론으로 하고 오늘 발표해서 월요일 날 하지 않는다면 모든 재판관들은 역사의 책임을 묻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혹시나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계속 질질 끄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국민이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 분 다 오늘 당장 끝장 토론을 하시고 선거 날짜를 지정해 주시고 월요일 날은 선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천하의 서영교 의원님까지도 그 대답을 안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탄핵 이후에 어떤 헌법학자도 또 어떤 법률가도 어떤 패널도 8대 0이 아닐 거라고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막 늦어지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 그러면 2심 선고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는 걸까요? 라고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패널들한테 질문을 던져도 모든 패널들이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2심 선고가 나왔는데도 선고 기일을 공지를 안 해요. 이러면 국민들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데 적어도 서영교 의원님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지는 좀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법사위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촉구해서 왜 결과를 안 내놓는지 이야기하고 안 내놓으면 그 답을 들어서 국민께 알려주는 게 저희들의 임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끝장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맞다고 합니다. 끝장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의 모든 암묵적인 것은 어느 누구도 윤석열이 문제가 있었고 탄핵은 정당했고 그리고 파면 8대 0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흐름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뭔가 자료를 계속 낸다는 겁니다. 절차상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료를 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2주 전부터 들었습니다. 절차상 문제 제기하는 자료를 계속 내고 그러면 이 자료를 체크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올리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그렇게 올리더라도 평의를 끝내고 결정을 하자라고 누군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까지 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에 파면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흔드는 내용은 특별히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꾸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러면 그냥 이거는 추측입니다. 한쪽이 좀 시간을 그래도 미뤄달라. 조금씩 밀어주고 전체의 흐름에 그 지장은 없다. 조금 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이 추측은 해보고 있고 그런 식의 이야기는 되고 있으나 그래도 어제 우리가 이재명 대표 무죄 판단 내는 거 보면서 그래 재판관들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난주까지 지기현 판결이라든지 김성훈 판단에 검찰이 가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주는데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모든 것을 선의로 볼 수만은 없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래서 더 강하게 빨리 판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안의 내용으로는 큰 흐름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저희는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왜? 국민이 이렇게 기다리는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국제적인 신인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건 전부 다 올곧이 늦추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잘못이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어제는 법사위에서 빨리 판단을 내려라고 하는 촉구 결의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고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이제 곳곳에 이런 촉구하는 내용들을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제가 처음으로 그 헌재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 의원님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조금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변론이 모두 끝났는데도 변호인들이 이렇게 자료를 증거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걸 내고 그걸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형사소송법 정도에 의한다면 변론길이 끝나고 나면 크게 이건 그냥 참고 자료 정도이고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받아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없이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이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받아들여서 뭔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그동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은 좀 강력하게 충고하고 싶은데요. 어제도 평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평의를 30분만 하고 끝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언론 통해서 들으니 그렇고 제가 사실은 다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전날도 평의를 2시간밖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안보도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그 훌륭한 장군들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 계엄에 써먹고 있는데 빨리 판단 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의를 30분 했다. 2시간 했다. 아직도 끝장 토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다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저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분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빨리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윤상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7대1 기각 맞췄다. 뭐 그러면서 또 헌재가 4월 4일 날 선고할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7대1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맞았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지? 윤상현이 혹시 뭐 헌재하고 통하는 게 있나?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우연히 맞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뭔가 내통하고 있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내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통할 수 없고 내통하려고 했다면 윤상현은 범죄자입니다. 내통했다면 윤상현은 범죄자이고요. 내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한덕수는 파면이 답입니다. 파면이 답인데 이 윤석열 파면으로 가는 중간 단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파면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데 한덕수가 저는 공범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가 과연 거기에 공범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헌법재판관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증거만 있다면 한덕수 파면이라고 판단한 거죠. 거기에서 읽혀질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은 파면감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읽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 특검을 윤석열 관련한 특검을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가 며칠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상목은 100일이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아서 최상목 탄핵 들어오면 파면입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걸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에게 일정 정도 다리를 놔주고 윤석열 파면으로 가는 일정 부분 그 기회를 준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아니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윤석열 먼저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헌재가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한다. 그리고 선입 선출을 따른다 하더라도 윤석열 먼저 하는 게 맞죠. 윤석열 접수가 한덕수 총리보다 13일간 네. 빨랐으니까요. 그런데도 그걸 바꿔서 한덕수를 하길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파면되면은 최상목만 가지고 또 선거 관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한덕수한테 일단 자리 지키라고 하고 윤석열 파면하려는 모양이구나. 선의로 생각했죠.
그랬는데도 지금 한덕수 돌아온 뒤로 아직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났는데도 선고 기일을 말을 하네. 뭐 이러니 국민들이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썰랑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저희가 법사위에서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 정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왜 빨리빨리 답을 내지 않는 건지, 답을 내지 않으면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 공공기관으로서 의무 아니겠습니까? 당장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당장 선고기일을 선포하고 30분 평이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와중에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이시니까. 만약에 윤상현 내통했는지 저희가 그것도 철저히 밝혀보겠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심지어 4월 18일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는 날짜 아닙니까? 선고를 안 해버리고 퇴임을 하면 이제 그 뒤로 계속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얼마가 지나면 이 탄핵 효과가 무효가 돼서 윤석열이 복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던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문영배 재판관이 중심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영배 재판관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영식 재판관 등 다 이 윤석열의 불법 그리고 윤석열의 위헌 내용들을 자신들이 변론기를 통해서 재판정에서 전부 다 이야기했고, 입으로 증거를 확인해 나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검찰과 경찰 등에서 나온 증거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선고 안 하고 갈 수가 없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가정으로 상상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하도 이제 안 하니까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냥 윤석열 탄핵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서 임기 끝날 때까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얼마가 지나면은 이제 그냥 자동으로 복귀가 된다는 얘기를 어제 김태년 의원이 하셨던가? 뭐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일 없게 해야죠. 그리고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참 나라도 아니죠. 그럼요. 네. 예. 그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법 위반 그리고 중대한 불법 이것으로 파면 안 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선고 기일에 일정 부분 늦어지는 게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헌법재판소에 일정 정도 더 강력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모시는 분들한테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지쳤습니다, 이제. 뭐, 이제나 저제나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일인가 싶은데요. 지치셨는데 윤상현,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측근 모두 다 이재명 유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날아간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내용을 봐도 유죄일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꿈은 일장춘몽일 뿐,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가 5이었어요. 헌법재판관이. 보수가 5, 진보가 2, 중도가 1명이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박근혜 파면을 선고하잖아요. 지금은 진보가 5, 보수가 뭐 일정 숫자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뭐 그렇게 숫자를 나눌 것도 없지만 재판관들, 판사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동안 법을 판단해온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관들이었고요. 8대0 나니까 국민 여러분 더 힘을 모아서 강력한 촉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 빠질 때 우리 서영교 의원님 모시고 말씀드리면 네. 힘이 그나마 좀 납니다. 네. 예. 그 앞에 시원한 주스 한 잔 드십시오. 네. 예. 그 우리 복숭아, 망고, 그린티인데 드실만 할 겁니다. 좋죠? 네, 맛있습니다. 설탕 없어요.
네, 맛있어요. 제로 칼로리입니다. 네. 근데도 그렇게 좋아요. 네. 그 사회적 기업 아로마빌이라는 데서 만든 거거든요. 네.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장애인들이에요. 아, 예. 네. 그 진짜 좋은 거니까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오늘 두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두 사람 리더십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관심을 모으는 사람이 한덕수하고 오세훈입니다. 한덕수 총리 복귀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상 최악의 산불 재난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어떤 재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 리더십을 보고 이겨낼 힘과 용기를 갖거든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런 리더십 있다고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는 원래 바지사장이었다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그런 리더십이 없는데 리더십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런데 잘한 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는 흠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국무회의도 국무회의 같지 않은 국무회의였고 그리고 부서도 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윤석열과 가름말을 딱 자기가 탑니다. 윤석열과 절연을 하지요. 이 부분 하나 제가 보기엔 잘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사법적 처리는 남아 있습니다. 한덕수는 공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적 처리가 남아 있으니 사법적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이태원 때 한덕수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무안공항 사고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는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재난 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라님이 잘 서야 국민이 평안하다. 근데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져 나올 때 이 모두 다 대통령의 탓이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잘 극복하는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아무리 탄핵이 됐지만 그거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목 다녀왔지만 아무런 리더십이 없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재명이 내려갔네. 이재명이 내려가면서 저희 당에서는 김병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병도 재난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같이 내려가서 재난대책을 지원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당의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일 때 문재인 대통령 때 국무총리가 정세균이었어요. 온 대한민국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소가 집 위에서 떠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가 쫙 전국으로 풀어지면서 이 대책을 세웠는데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이런 정도의 일을 해내야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리더십이 한덕수에겐 없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안했는데요. 야당 당원들, 주민들, 괜찮은 분들 그리고 미리 곳곳에 물들도 뿌려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모든 가용자원이 다 내려오게 하는 리더십을 저희가 더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광화문 앞에다 차려놨는데 그거 철거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지금 명태균 때문에 정신도 없을 텐데 남태령까지 가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싱크홀 무너지면서 오토바이 타고 가시던 분이 떨어져서 숨지고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리더십을 평가하십니까? 오세훈 시장 끝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가 깝대기를 박혀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수사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당선되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나경원 의원하고 그땐 나경원 의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경선을 했는데 경선에서 집니다. 지는데 거기에 명태균 씨의 지원을 받아서 경선에서 이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엄청나게 뒤처집니다. 근데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지원을 받아서
경선에서도 이깁니다. 여기에 도대체 무슨 불법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은 후원 회장이 대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21년 1월에 처음 만나서 대판 싸우고 관계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들고 흔들었어요. 뭘 들고 흔들었느냐? 명태균 씨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3월에 비행기 타고 올라오는 비행기 표를 제가 흔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오세훈 씨로부터. 뭐하냐? 빨리 올라와 달라. 그래서 내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김태열이라고 하는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월 14일인가에 오세훈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여론조사를 올립니다. 그 여론조사에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가 한 여론조사를 올리는 거예요. 1월에 인연을 끊었다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버젓이 올려놓고 이러면 오세훈은 이제 사방팔방 다 막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거를 극복해나고 그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남태령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천막, 당사, 철거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오세훈 자기 앞길 닦기도 바쁜데 거기서 잘못된 수를 둬서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오세훈의 리더십은 구멍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국민으로부터도 배척당하지만 이미 용산에서도 검찰 통해서 압수수색 들어갔다면 용산에서도 끝났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오세훈은 손절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처럼 싱크홀 그리고 홍수가 나면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지역이 제가 어릴 때 홍수가 나면 스티로폴로 이렇게 배 띄워 타고 다니는 지역. 예. 그런데 이곳을 전부 다 재정비했습니다. 재정비해서 거대한 저수지, 유수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홈플러스 유수지라고 하는데요. 그 면목 유수지, 6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요. 유수지, 그리고 대비해서 홍수 날 때 대비, 물이 부족할 때 대비,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 되는데 오세훈 시장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지요. 그래서 강남에서 계속 오세훈 시장 되고 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싱크홀 같은 경우엔 대비를 해야 되고요. 싱크홀 관련한 그 감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고 있어갖고 이런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도자는 작은 거 하나부터 하라고 월급 많이 줘가면서 뽑아놨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그 뭐라 그럴까 대선 이런 데 관심을 가졌는데 벌써 뭐 말씀처럼 검찰이 손절해서 치고 들어가고 있으니 리더십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사람 리더십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서 의원님 그래도 뵈니까 조금 힘이 나는데 네. 다음에 뵀을 때는 좀 새로운 세상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상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 한 말씀 예. 드리면 공중협박죄라고 하는 거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는데요. 즉각 실현하게 해서 3월 18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뭐 낫을 들고 가서 살해해버리겠다라고 했던 자를 경찰이 공중협박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법원이 기각했더라고요. 법원과 검찰에서는 좀 더 내용을 보완해달라고 예.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이런 사람들이 그 사이에 뭐 예를 들면 증거를 인멸했다든지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해오는 것들을 좀 더 체크해 갖고 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제가 법원에게도 충고하고 요구하는데요. 공중협박죄가 3월 18일부터 실시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해야 됩니다. 낫을 들고 가서 베어버리겠다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공중협박죄인데 이걸 법원이 반려했다는 것은 공중협박죄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내용을 공유하고 이 부분이 그동안 공중협박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공중협박죄 적용 첫 영장 신청 사례였겠군요. 예. 저는 공중협박죄라는 걸 딱 보면서 저런 법이 있었나? 그러면서
그래 잘 만들었다. 요즘처럼 저렇게 막 무작위로 막 하는 자들이 많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협박하고 이러는데 협박죄보다 훨씬 더 처벌이 무서운 센 공중협박죄 있길래 참 저 법이 있었네 했는데 우리 서 의원님이 만드신 거군요.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짱. 법원에 통과도 시켰고요. 이제 시행되고 있으니 아직 법원이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법원에 촉구합니다. 예. 공중협박죄로 처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구속영장 다시 재청구에 들어오면 꼭 구속영장 발부하십시오. 예. 그래서 민주주의 지키기님 아이디. 그래서 저는 서영교 TV 열심히 구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인숙님, 서영교 의원님 얼굴이 슬림해지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으시죠? 아니 외모 얘기가 아니고 요즘에 열심히 일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런 얘기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예, 또 뵐 때까지 네. 건강하시고 네. 이 다음에 뵐 때는 정말 새로운 나라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집회 현장에 나가면 윤석열 지지하는 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욕설을 내뱉고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그 수많은 수백만의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정말 질서정연하고 참으로 바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회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조차 다른데 욕설을 달고 사는 사람들 저희가 다 법적 조치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구속시킬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